네, 안녕하세요. 태양광 발전의 모든 것 운영자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사업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뭐 정권이 변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 게 아닌가,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6화에서도 태양광 발전 정책 지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20화에서도 RPS 제도 하에서 REC 쟁기계약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여 왔습니까? 32화에서 시공비와 매출의 변화, 48화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로 주신 의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 최저로 잡아도 이자도 못 내고 망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완전히 망한 것 같다, 2년 전에 180원이었는데 지금 154원이다, 뭐 해남에서 3.8시간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렸고, 총선 전에 원상복귀해라, 이렇게 정책의 문제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현실 관계를 좀 놓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 제가 바라보는 이쪽 시장 태양광 산업 분야에서 저도 2006년부터 계속 정책 변화들을 봐왔다 보니까 어떻게 변화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 REC보다 S&P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S&P는 전력거래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S&P의 실시간 변동 가격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S&P 변동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변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구글에 3메가 이상 발전소 허가 현황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메가 이상 발전소 현황에 대해서 아주 손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2001년도부터 쭉 발전소 허가가 어떻게 많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S&P가 폭락한 원인이 2011년 10월경에 우리나라에 블랙아웃이 걸렸습니다. 전기가 일시 단전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때를 전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업 허가가 났습니다. 2001년엔 3메가 이상의 허가가 한 건이었던 것이 2002년엔 9건, 2003년엔 11건, 2004년엔 2건, 2005년에 8건, 이런 식으로 나아가던 것들이 2007년에 19건, 2008년에 21건, 2009년에 6건이었던 것들이 2011년으로 오면서 갑자기 허가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37건. 2012년도에도 또 엄청나게 많은 사업 허가가 납니다. 이렇게 사업 허가가 난 것들이 그때 완료가 된 게 아닙니다. 2013년, 14년, 15년을 거쳐가면서 순차적으로 준공이 되어 왔고, 이때 화력발전소, 복합화력이나 뭐 이제 그런 쪽으로 발전소들이 엄청나게 허가가 많이 났습니다. 대기업이랑 발전사랑 MOU를 체결해서 완공된 발전소죠. 그 발전소들의 허가가 순차적으로 나면서 사실 S&P가 2012년도에 폭등을 했다가 2015년, 16년에 떨어질 거라는 것들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허가가 이렇게 많이 나다 보니까 이 발전소들이 준공을 하면 당연히 S&P가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었고요. 지금 2019년 KPX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인데요. 2019년 3분기 건설 현황을 살펴보시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소들이 건설이 되어 오고 있고, 이게 분기별로 계속 나오는 자료입니다. 어떻게 발전소들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리뷰가 가능합니다. 이런 S&P 변동에 대해서 미리 확인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사실 사업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유가가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달라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달라요, 무엇에 따라서 달라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S&P 변동에 따라서 REC 정책도 많은 것들이 달라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연도별 RPS 입찰 선정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기재를 해봤습니다. 2011년 9월에 21만 9천 원이었습니다. S&P를 제외한 REC 가격만요. 그게 2012년 4월 입찰에 15만 6천 원이 나왔습니다. 이때 모 제조회사 회장님께서 저한테, 제가 이때 공사를 하는 건들이 있었는데 이 차례 얼마에 참여했냐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6만 원대에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네 같은 사람 때문에 이게 산업이 성장을 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22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금액들을 자네처럼 낮게 쓰다 보니까 금액들이 너무 낮아져서 폭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 말씀을 드린 게 저는 제가 하는 발전소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하고 나를 믿고 업무를 맡긴 사람들한테 최적으로 나도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더 써주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흐름상 지금은 이 정도 가격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6만 9천 원까지 선정을 다 시켰었습니다. 이때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떨어졌겠죠.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태양광은 끝났다. 이렇게 큰 폭으로 낙폭이 떨어지다 보니까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었죠. 경쟁률도 점점 심해져 갔고 이때 당시에 지금 7만 원, 7만 3천 원, 7만 3천 원까지 떨어졌던 금액들이 8만 6천 원, 11만 3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 당시에 S&P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S&P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S&P랑 어느 정도 연동을 합니다. S&P가 너무 폭락을 하다 보니까 REC가 이 정도 금액에서는 완전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들이 으쌰으쌰해서 REC를 올렸고 REC 계약 단가가 올리다 보니까 정책을 변경한 겁니다. S&P는 이제 바닥을 쳤고 REC가 올라가면 오케이 내가 정책을 변경해서 상한 가격을 책정해 놓을 거다. 정책 위반자들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빨간선 라인 밑에부터는 REC와 S&P를 합한 가격으로 입찰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때에도 18만 1,000원, 18만 4천원, 18만 원 평균가 오던 것들이 2018년에 17만 3천원, 2019년 상반기에 16만 7천원, 2019년 하반기에 15만 9천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업자들이 죽어난다. 금액을 올려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책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금액들은 전부 다 근거가 바탕된 금액이고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실시간으로 했던 견적서들과 내용들을 전부 다 파악해 가면서 기재한 내용입니다.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가중치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한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S&P 같은 경우도 제가 전력거래소 상반기 하반기 S&P 평균 가격들을 실제 가격들을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들을 전부 다 첨부를 했습니다. 카페에 보시면 12년, 13년, 14년 상하반기에 입찰 내역 변동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11년 모듈 가격이 와트피당 2,000원 정도 했었습니다. 2011년 9월 이전에 2,000원까지 had고 시공 가격이 킬로와트당 380만원 정도 했었습니다. 이때 매출이 4,700만 원 정도 99kW의 태양광 발전소를 하면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와 인허가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뭐 한전 부담금도 제외해요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지만 그런 것들은 큰 포지션이 차지하지 않다 보니까 러프한 금액으로 보아주시면 되는데 수익성이 12.43% 정도 완전 순수하게 시공비 대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폭락했던 가격 156원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듈 가격이 1,600원으로 떨어지고 시공비가 380만원이 320만원으로 떨어지면서 매출이 4,700만원이 4,300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3%대의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12년 11월 모듈 가격이 1,400원대로 시공비는 290만원대로 연평균 매출은 4,200만원대로 줄었지만 14%대 이게 2015년 당시에는 15년 당시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듈 가격이 와트피당 750원으로 급격히 하락을 했고요. 시공비가 250만원. 가중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버섯살을 해서 얼마에 했어요 라고 말씀드리지 않지만 일반적인 평균적인 가격들. 그래서 매출이 2,500만원. 이때 S&P가 폭등했던 S&P 150원까지 올라갔던 S&P가 떨어지기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10%의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그게 9%대까지 S&P가 90원까지 떨어지고 모듈 가격 시공비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9%대까지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수익률이 올라야 한다라고 계속 항의를 하고 데모를 하고 단합을 해서 REC 가격들을 높게
책정이 됐었죠. 그래서 평균 가격 70원까지 떨어졌던 평균 가격이 72원, 86원, 113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시공비와 모듈 가격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다시 12%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거를 계기로 정책이 변경됩니다. S&P와 REC를 합친 가격으로. 그래서 2017년에는 모듈 가격 560원, 시공비 210만원 킬로와트당, 그리고 거기에 매출이 2,490만원, 2,500만원까지 나왔고 수익률이 시공비 대비 수익률이 11.87%를 나타냅니다. 지금 많이 하시는 얘기들이 그겁니다. 분양받는 것들은 2억 3천이잖아요. 2억 4천이잖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양받는 것들을 2억 3천, 2억 4천에 지금 받으시면 안 되죠. REC 확정이 안 된 것들을 그 가격에 받으시면 안 되죠. 소규모 FIT로 해서 농업용 FIT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죠. 무조건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믿으시면 안 되죠. 지금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시공비를 낮춰서 당연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자들이 가진 기준만 가지고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때부터 인허가 규제가 심해집니다. 지자체 조례가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물량들이 없습니다. 업자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해야 할 수 있는 토지는 한계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가 어려워져서 그 인허가에 대한 프리미엄이 올라가서 시공비가 올라간다, 분양가가 올라갔다, 이해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내 토지를 가지고 개발을 했을 때 시공비 대비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공비 모듈 원가가 520원 하던 것들이 지금 380원, 제가 인버터 가격에 대해서 언급해 놓은 글도 있는데요. 모듈 가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드렸고 지금 기준으로 국내 메이저 단결정 기준으로 380원이면 사실 수 있습니다. 물론 현금가 기준입니다. 중간에 이제 오퍼레이터를 하는 회사들 10원 뛰기 해서 금융을 주고 외상을 주고 하기도 하지만 380원 미만이면 가져오실 수 있고 중국산 모듈 같은 경우는 350원 미만이면 가져오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되면 시공비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120만원 미만대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메가급으로 넘어가면 시공원가 10억 미만. 그런 사업자들은 지금도 충분한 수익이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안 나고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분양업자들, 시공업자들, 비싸게 팔아먹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치에서 잘못한 게 아니죠. 정책에서 잘못된 게 아니죠. 우리가 돈을 못 버니까 너희들이 보상을 해줘라?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정책이 변경되는 건 알지 않았습니까? 시공가가 내려가는 거, REC 금액들이 바뀌고 모듈 가격이 하락하고 다 알고 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더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항의를 한다? 지금 정책이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네, REC가 잘못됐네라고 얘기하는 분들, 발전 사업자들은 이때 당시에 정확하게 REC 선정이 돼서 들어갔던 분들은 적정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더 높은 REC 금액으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안 들어갔던 부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그래서 더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셔야 되는 분들은 답답함이 있으신 걸 압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태양광 사업은 스스로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별개의 얘기로 해볼까요? 태양광 사업은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태양광 발전 사업은 땅이 있는 사람들, 그만한 자본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정말 십시일반 모아서 10원, 100원, 1000원, 만원, 100만원, 2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책적인 배려에서 배제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 새만금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들은 주민 참여를 유도를 많이 하는 겁니다. 단돈 10원, 1000원, 100원, 100만원, 200만원, 1000만원이더라도 누구나 투자해서 정책적인 배려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성을 공평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일 겁니다. 무조건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의 수익을 보전해 줘야 되고, 제가 답답한 건 그겁니다. 중국산 제품들 안 좋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국내 인버터 업체 같은 경우는 외국 인버터를 가지고 들어와서 껍데기만 갈아서 국내 제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인버터를 분해해보면 안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전부 다 중국산인 경우들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산에서 더 좋은 자재를 가지고 더 좋은 효율을 내는 제품보다 국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비싸게 판매를 합니다. 합리적입니까?
전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시공? 시공 원가? 그래요. 100kg당 1억 5천 이상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1억 2천에 하도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일을 모르니까 일을 아는 사람들한테 하도급을 줘야 되니까 비싼 돈을 주고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현장에서 시공을 할 줄 모르고 전기를 모르고 인허가를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태양광 전문 기업이다라고 하고 전부 다 하도를 줍니다. 물론 그게 나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도급을 주는 사람이 정확한 공정관리를 할 수 있을 때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업자들이 넘쳐나죠. 태양광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아무 업체나 턴키로 주고 업체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시공비를 120만원, 140만원씩 뜯기면서 나는 160만원, 180만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수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시공 원가, 모듈 가격 떨어지고 인버터 가격 떨어지고 다 떨어지면 시공 원가도 그거에 연동해서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분양 가격은 2억 3천이다. 그럼 하면 안 되죠. 물론 2년 전에 분양을 받아 놓으셨는데 지금까지 준공 안 된 것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업자들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 정책이 잘못됐다, 산업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은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사놓고 이 주식이 떨어졌다고 해서 누가 책임져 주지 않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산업에 들어와서도 돈을 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도 이 사업이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인터넷을 타고 들어가면 아직도 태양광 사업부지 구합니다라는 업자들이 넘쳐나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허가 받으시고 인허가 프리미엄 받아서 파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더 나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셨고, 그럼 그 속에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지금도 마이너스가 나진 않지만 내 수익이 작아졌어요 라고 해서 정책이 잘못됐다, 정부가 잘못됐다 라고 왜 데모를 하시죠?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들은 본인이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모듈을 어떻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인버터를 어떻게 저렴하게 살 수 있는지, 시공은 어떻게 견적을 받아서 분석을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가 부족해서 손해가 난 건 아닐까요? 물론 운도 작용을 합니다. 인생의 운은 너무 많은 부분을 착용하지 않습니까? 운이 좋거나 나빠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게 누군가의 잘못이거나 정책적인 잘못의 원인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 잘못됐겠죠. 제가 이런 영상을 남기면 업자분들이나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셔서 뭐 싫어요 막 누르시고 뭐 댓글로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누군가는 계속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왜 돈을 못 벌고 있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죠. 업자분들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수익률을 낼 수 없어 라고 해서 가서 따지실 게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기술력을 더 키우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접속반 조인도 못 하시고 전기 설계도 모르시고 전압 강화가 왜 떨어지는지도 모르시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시공을 한다? 전부 다 하도급을 주면 되니까요. 그게 과연 올바른 산업입니까? 저는 그런 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정책이 잘못돼서, 정권이 잘못돼서 무조건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졌다라고 파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듈, 인버터, 시공, 현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신이 필요하더라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넘쳐납니다. 지금도 성장하는 기업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존경하는 사장님들 아직도 꾸준히 성장하고 계시고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 탓만 하고 있어서는 성장할 수가 없겠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겪었던 산업 내에 의견을 남겨드리니까요. 다시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